어, 오늘부터는 이제 집합 명제 뭐 이런 걸 배울 건데, 일단 오늘 할 거는 집합이라는 게 뭔지, 집합의 뜻에 대해서 배울 거야.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집합은 너네가 여태까지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크게 영향이 없을 거야. 잘한 애도 못할 수도 있고 못한 애도 잘할 수가 있는 것이 집합이야. 그리고 이 집합이라는 단어는 내가 학생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있었거든? 집합이. 그러니까 너네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옛날 중학교 1학년들이 배웠다. 고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다. 자, 일단 첫 번째 집합과 원소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은 6의 약수의 모임이 있어. 자, 6의 약수 뭐뭐 있지? 1, 3, 6 이렇게 4개가 있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큰 수들의 모임이 있어. 큰 수들의 모임 뭐가 있을까? 큰 수들의 모임. 그치? 기준이 참 애매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단 말이야. 6의 약수? 지나가는 애 하나 붙잡고 물어봐도 1, 2, 3, 6이라고 대답할 거야. 그치? 뭐 미취학 아동 이런 애들 아니면은, 유치원 다니고 그런 애들 아니면은 다 1, 2, 3, 6이라고 할 거야. 근데 큰 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큰 수? 얼마나 큰데? 얼마나 커야 큰 거야? 한 만 정도 되면 큰 건가? 1억 되면 큰 건가? 애매하다고 기준이.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한 애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정의를 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성인에 반해서 잘생긴 애들의 모임. 어느 정도 생겨야 잘생긴 건데 이런 거는 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2의 배수의 모임, 이거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 이런 애들은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 이를 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구성한 애들이 1, 2, 3, 6이 있었지. 이런 애들을 다 원소라고 하는 거야.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애들, 걔네들을 원소라고 한다. 딱 요것만 알면 돼. 자, 그리고 밑에를 봐보면은 예시가 있는데, 자, 기억 보면은 0보다 큰 수들의 모임, 얘는 집합일까? 0보다 큰 수들의 모임. 너네가 생각했을 때 얘는 기준이 명확해? 0보다 큰 수들의 모임. 그래도 0보다 큰 0보다 크다.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 수는 그냥 양수라는 거잖아. 얘는 집합이 안 된 거야. 0보다 큰 수들의 모임은. 오케이? 그냥 큰 수들의 모임은 얼마나 커야 큰 건데 이게 애매해진다고. 근데 0보다 크다는 건 기준이 명확하지. 그래서 0보다 큰 수들의 모임은 집합이 된다. 그럼 니은, 작은 수들의 모임, 얘는 당연히 집합이 아니겠지. 그 다음에 디귿, 약수들의 모임. 자, 약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6의 약수 같은 경우는 1, 2, 3, 6이야. 8의 약수는 1, 2, 4, 8이야. 그러니까 뭐의 약수냐에 따라 그 원소들이 달라진다고. 구성하는 애들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얘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라고 하면 1, 2, 3, 6 이렇게 딱 대답할 수 있지만 약수들의 모임하면 뭐의 약수인데?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다. 자, 그럼 소수들의 모임. 얘는 어때? 명확하네요. 명확해.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알겠니? 뭐 예를 들어서 수민인에 반해서 안경을 쓴 애들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지.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사이의 표현에 관련해 이제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6의 약수의 모임에 1, 2, 3, 6 이렇게 4개의 원소들이 있다고 했었어. 그럼 1이라는 애는 이 집합에 속해 있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안경 쓴 애들의 모임 이렇게 했었어. 여기 세 명이나 썼네.
자, 그럼 수민이는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이 6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치면은 이 1이라는 애는, 자, 얘를 A라고 해볼게. 집합 A라고 해볼게. 1이라는 애는 A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6의 약수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했을 때 1이라는 애는 6의 약수에 들어가지. 그럼 1이라는 애는 집합 A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호로 나타낼 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속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삼시처럼 이렇게 세시방향으로 이렇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4라는 애는 A에 속해 있나? 아니지. 그럼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A라는 애가 집합 A에 속해 있다. 또는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같은 말이야. 속해 있다라고 해도 되고, 집합 A의 원소이다 해도 같은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4는 집합 A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읽어도 되고,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읽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로 읽기는 해. 자, 그리고 이 집합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야. 원소 나열법.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6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쳐보자. 자, 집합 A라는 애가 6의 약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너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구별할 줄 알지? 그치? 이 소괄호,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 이거 구별할 줄 알지? 집합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를 써서 나타내. 오케이? 중괄호를 써서 어떻게 쓰냐? 여기에 있는 원소들 1, 2, 3, 6 이렇게 쓰는 게 원소 나열법이야. 오케이? 중괄호 안에다가 얘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쓰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 그래.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2의 배수라고 한다. 자, 2의 배수면은 뭐 2, 4, 6, 8, 뭐 10 쭉쭉쭉 가겠지. 근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 너무 개수가 많아서 우리가 다 쓸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돼. 이해되니? 이게 원소날법이고, 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야. 이제 세 개 중에서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조건제시법인데, 요거는 자, 집합 A는 자, X바 이렇게 쓸 건데, 요 짝대기를 바라 그래. 바. 이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얘의 원소야. 원소. 원소가 뭐냐? 원소는 X야. 오케이? 원소는 X야. 그리고 오른쪽에,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뭐 쓰냐? 얘네들의 조건을 쓰는 거야. 조건 제시법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건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는 6의 약수야.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너네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X라는 애가 원소거든? 근데 그 X라는 애는 6의 약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X라는 애가 원소야. 집합 A에 X라는 애가 원소가 있는데 이 X라는 애는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1, 3, 5, 7, 9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보여? 홀수야. 근데 홀수면 여기 11, 13, 15 계속 가야겠지. 근데 여기서 딱 끊겼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X와 X는 뭐 10 이하의 홀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x라는 애가 원소인데 그 x는 어떤 애들이냐면 10 이하의 홀수야. 그럼 1, 3, 5, 7, 9 요 5개만 딱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건지시법이다. 그래서 발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야. 원소라는 애가 x고, 그리고 오른쪽은 그 원소들의 조건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야. 아마 너네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거.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다. 그러면 집합 A가 6의 약수라고 하면 6의 약수를 여기다가 쓰는 게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가장 잘 보이고 쉽지, 나타내기도. 자, 어쨌든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너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좋아. 자, 얘 여기 내가 썼던 것처럼 원소날법으로 나타낸 애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거나 또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애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B, A, A, C, C, C 이런 게 있어. A가 2개고 C가 3개 있지. 이런 거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어차피 A, B, C 3개만 있는 거잖아. 종류로 따지면 그냥 A, B, C 이렇게 하나씩만 쓰면 돼. 오케이? 그리고 보통 왜? 누가 노래 불러? 같이 불러줄래? 그리고 보통 작은 것부터 보통 써. 보통 그냥 흔한 경우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쓰면 1, 2, 3, 4 이 순서대로 쓴다는 거야. 물론 4, 3, 1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1, 2, 3, 4 이렇게 작은 순서대로 쓴다. 문자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아까 얘 같은 경우 2의 배수라 했잖아. 근데 2의 배수를 우리가 다 쓰려면 여기 칠판 끝까지 써도 모자랐다고. 이럴 때는 그냥 2, 4, 6, 8 뭐 이렇게 하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의 구분. 집합에는 일단 크게 보면은 넓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집합을 구분을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유한집합이고 두 번째는 무한집합이야. 자, 유한집합이라는 애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6의 약수의 모임. 자, 6의 약수는 1, 2, 3, 6. 개수가 어때? 끝이 있지? 유한계지? 그치? 이런 애들을 유한집합이라 그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애들을 유한집합이라 그래. 그럼 무한집합은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이런 거. 얘는 2, 4, 6, 뭐 땡땡땡 계속 가겠지. 8, 10, 12, 뭐 14 쭉 가겠지. 이렇게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애들을 무한집합이라 그래. 오케이?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집합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공집합은 사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야. 유한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애야. 공집합이 뭐냐면은 그 공이 너네 한자 아나? 그 빌공자야. 뭐 공백 이런 거 있잖아. 그 공자야. 비어있다 할 때 그 공.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를 공집합이라 그래. 원소가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0보다 작은 자연수. 너네 0보다 작은 자연수 봤어? 못 봤지? 이런 애들은 공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자체가 0개니까 0개라는 거는 유한계잖아. 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한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공집합이라는 애를 따로 또 보겠다.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n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n하고 A 요거를 0으로 하면 넘버로고 A거든. 그러니까 A 집합에 원소가 몇 개 있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6의 양수라고 쳐보자. 집합 A가 6의 양수야. 그럼 NA는 몇이죠? 4.
얘 원소의 개수 4개잖아.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집합 B라는 애가 주사위 눈에서 소수래. 소수의 눈이래. 소수. 그럼 NB는 몇이 되게? 3이 되겠지. 2, 3, 5. 소수가 3개 있으니까. 주사위 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만 써주면 된다. 그럼 당연히 N하고 공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공집합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공집합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N하고 공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0이 되는 거야. 공집합이라는 애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애들이니까. 오케이? 어려운 거 없지? 요거 예제 다 하고 5분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거 나가자. 자, 여기서 집합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 자,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야? 예. 그치, 얘는 집합이야. 자, 니은 H고등학교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인가? 아니지. 얼마나 커야 되는데? 디귿 1학년 6반에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들의 모임. 얘는 집합이지. 명확하잖아. 리을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아니지, 얘는.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건데? 아니야. 미음은 당연히 아니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자, 이제 2번 같은 거는 너네가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집합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너네 뭐 서술형으로 야 이거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봐 이러진 않아 문제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A 같은 경우에는 조건제시법을 먼저 줬어. x가 x는 7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7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지? 1, 2, 3, 4. 그치. 1, 2 1, 2, 3, 4, 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자, B 보면은, 자, x가 x는 5의 배수래. 자, 5의 배수, 5, 10, 15, 한 다음에, 어차피 무한집합이잖아, 얘. 그러니까 이렇게 땡땡땡 해주면 된다. 자, C는 13579,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사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저 13579,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x가 x는 10 이하의 홀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10 미만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11 미만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뭐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아. 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D. 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 자, 그러면은 뭐가 있어? 2, 4, 6, 8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주집합 A, B가 있는데 C, D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래. 애들이 여기에서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보통. 자, C라는 애가 어떻게 돼 있냐면 X가 X는 A 플러스 B 그리고 A라는 애는 집합 A에 속하고 B라는 애도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아까 내가 알려준 대로 해석하면 돼. 자, 이 바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가 원소야. 집합 C의 원소인 거야. 집합 C의 원소가 X라는 애야. 근데 이 X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A 플러스 B야. 근데 문제는 뭐야? A가 뭐고 B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 정보를 준 거야. 이렇게 A와 B는 집합 A에 속해 있는 애들이야. 근데 집합 A가 뭔데? 0에서 7 사이
2의 배수잖아. 그럼 A는 결국 뭐가 되냐면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이해돼? 자 그러면 이 A와 B는 집합 A에 속해 있는 애라고 했으니까 2, 4, 6 중에 하나인 거야. 둘 다 2일 수도 있고 2, 4일 수도 있고 2, 6일 수도 있고 6, 6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 경우를 다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2이고 B가 2일 때 X는 어떻게 돼? 얘는 4가 되겠지. 그럼 A가 2고 B가 4면 6. A가 2고 B가 6이면 8. 뭐 4, 6이면 10. 6, 6일 수도 있지. 그래서 12까지 다 가능하다. 이해되니? 물론 얘가 4, 6인 거랑 얘가 6, 4인 거랑 둘 다 10이 나오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개 나올 때는 그냥 하나만 쓴다라고 했었지. 중복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제거해줘라. 자 그리고 D를 보면은 A 곱하기 B. A는 집합 A에 속해 있고 B는 집합 B에 속해 있다. 자 이번에는 이 발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보니까 A 곱하기 B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D라는 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된다고? A 곱하기 B가 원소에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A랑 B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라는 애는 집합 A에 속해 있는 애고 B라는 애는 집합 B에 속해 있는 애래. 자 A라는 애는 여기 있었고 B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0, 1이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는 집합 A에 속해 있는데 2가 될지 4가 될지 6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다 따져봐야 돼. B도 마찬가지로 집합 B에 속해 있는 애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걸 다 따져볼 거야. A 곱하기 B를. 자 그럼 먼저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곱하면은 마이너스 6 가능하겠고 A가 4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2 이것도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A가 뭐가 됐건 간에 B가 0이면은 곱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오겠지. 됐니? 네. 그리고 B가 1이라고 하면 A가 2, 4, 6 하면 2, 4, 6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니? 이제 슬슬 너네를 헷갈리게 할 거야. 집합은 너네도 지금 하면서 좀 느끼겠지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낚시를 많이 해.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는 안 낚이는 게 중요해. 자 지금 보면은 기억에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애가 집합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이면은 NA가 4라는 거야. 얘 어디서 봤지? 응? 네? 뭐 어디서 봤다고? 얘 어디서 봤어? 공집합. 공집합이지? 네. 근데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자, 공집합은 뭐야? 집합이지. 네. 근데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뭐라 그랬어? 원소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공집합 모양처럼 생긴 그냥 원소일 뿐이야. 얘를 집합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얘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이제 여기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 나중에는 중괄호 2개 있는 것도 나와. 자, 어쨌든 얘는 공집합은 아니고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NA가 4, 맞네. 오케이? 애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얘는 공집합이니까 원소라고 볼 수 없지 않나? 하고 3개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그냥 그것처럼 생긴 원소일 뿐이야. 오케이? 자, 니은. NA가 M, B랑 같으면은 A랑 B랑 같은 집합이래. 이거 맞나? 아니요. 아니야. 왜냐면 대표적인 예시로 집합 A가 6의 약수라고 쳐보자. 그럼 1, 2, 3, 6 4개 있지 원소. 자 그리고 B는 8의 약수라고 쳐보자. 1, 2, 4, 8 똑같이 개수는 4개지. 그렇다고 해서 6의 약수랑 8의 약수가 같나?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자, D급 보면은 NA가 0이면 A는 공집합이다. 자, 원소의 개수가 0이래. 그럼 A는 공집합. 맞나? 네. 맞지? 이게 공집합의 정의였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애들. 그래서 D급 맞고. 자, 리을은 자,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NA가 뭐였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야. 자, 그럼 얘는 N 소괄호 안에 뭐가 있냐면 중괄호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다는 거야. 얘 원소의 개수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몇 개일까? 어? 얘를 그냥 A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렇게 생각하자고. 네. 그럼 NA는 뭘, 어? 뭘, 1이야 1. 3이라는 애 원소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아, 아까 말했지. 집합은 뭘로 나타낸다? 중괄호로 나타낸다. 근데 중괄호 안에 원소가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집합이라는 거야. 아, 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1이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 그럼 원소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그럼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1개야. 그래서 1 빼기 1은 0이 돼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리을은 틀렸다. 그리고 5번은 조금 너네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좀 귀찮지.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 원소를 구하는 게 아니야.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A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어떤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가조건을 보면은 모든 원소가 자연수래. 일단 모든 원소가 자연수래.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은 A라는 애가 여기서 이게 포인트인데, A라는 애가 집합 A에 속해 있으면은 8-A도 집합 A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A에다가 1을 넣으면은 1이라는 애가 집합 A에 속해 있으면은 8-1, 7도 같이 A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집합 A에. 오케이? 자, 그러면 2를 넣으면 2라는 애가 집합 A에 속해 있으면은 6이 들어가야겠지. 그럼 3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으면 5가 들어가야겠네. 그치? 그럼 4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그냥 4야. 오케이? 그리고 8 이런 거 안 되겠지? 왜냐면 8을 넣으면은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 했어? 모든 원소가 자연수라며. 0이 자연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1부터 7까지만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이 들어가면 7도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이랑 7은 한 세트야. 오케이? 너네 최근에 순열 조합했지? 이웃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는 한 쌍이야 그냥. 2랑 6도 한 쌍이야. 2가 들어가면 6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면 5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4는 예외야. 4는 지 혼자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도 여기 나오는 게 뭐야? 4잖아. 4는 그냥 지 혼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나눌 건데, 공간 텔라. 자, 원소가 한 개인 경우. 자, 원소가 한 개인 경우. 원소가 한 개라는 거는 이 중괄호 안에 딱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1이 들어가면은 7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절대 홀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애들만 들어가기에는. 오케이?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려면 뭐만 들어가면 되냐? 4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능한 거야. 요거 하나만 가능한 거야. 이러면 가조건. 모든 원소가 자연수 맞지? 그 다음에 나조건. A가 집합 A에 속해 있으면 8-A도 집합 A에 속해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원소 2개인 경우도 한번 보자. 원소 2개인 경우.
자, 그러면 얘네들은 원소가 두 개이려면 1이 들어가면 반드시 7이 들어가야 된다며? 그럼 이거 되겠네. 1, 7. 요거 가능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해? 2, 6. 요거 가능하겠네. 그 다음에 3, 5. 요거 가능하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개인 거. 원소가 3개인 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는 한 세트야. 1, 7, 2, 6, 3, 5 얘는 한 세트야. 그래서 홀수개가 되려면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 반드시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2개짜리에다가 4 하나 추가로 넣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1, 4, 7 2, 4, 6 그 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4개짜리. 자, 4개짜리는 2개짜리가 2개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1, 2, 6, 7. 그러니까 이 3개 세트 중에서 너네가 2개를 골라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1, 2, 6, 7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3, 5, 7 이런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3, 5, 6 이런 애도 있겠네. 그치? 자, 5개는 여기다가 4 추가하면 되지? 3개 있을 거야. 그치? 자, 6개짜리는 이 2개 세트인 애들 3개 다 갖다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원소가 7개인 거. 여기다가 4 하나 들어가서 1, 2, 3, 4, 5, 6, 7 다 있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이해돼? 근데 얘는 사실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1이 들어가면 7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대로 1이 안 들어가면 7도 무조건 안 들어가. 얘네들은 그냥 한 쌍이야. 약간 수민이랑 예담이 보는 느낌이지. 따로 오진 않잖아. 자, 그러면 1, 7을 한 쌍으로 보고, 2, 6을 한 쌍으로 보고, 3, 5를 한 쌍으로 보고, 4, 이렇게. 덩어리가 4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에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1, 7이 없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에 1, 7이 있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어때? 1, 7이 있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어때? 1, 7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 7이라는 애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2, 6이라는 애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3, 5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4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너네 경문에서 배웠지? 자, 1, 7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두 가지. 그럼 총 몇 가지? 총 몇 가지? 16가지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공집합은 아니래.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자, 1, 7 안 나와, 2, 6 안 나와, 3, 5 안 나와, 4 안 나와. 원소 하나도 없는 거지. 이거는 제외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16에서 하나 빼면은 15개 딱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경우의 수랑 엮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이해되니? 10분? 15분? 쉬었다가 뒤에 거 나가자. 자, 이번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지금 여기 예시로 보면은, A가 1, 3, 5 이렇게 돼 있고, 집합 B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1, 3, 5를 B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을 해. 아까 6의 약수 뭐 그거 할 때 1은 A에 속해 있다 이거 했었지.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거 했었지.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집합 A는 얘는 원소랑 집합 간의 관계인 거고 얘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어쨌든 집합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집합 B가 다 갖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또는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은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내. 오케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너네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B가 요 바깥쪽에 2, 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에는 1, 3, 5만 있고 B에는 1, 2, 3, 4, 5가 다 있지.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1, 3, 5를 B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는 B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B 안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런 거를 생각하면 돼. 중곡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광진구 소속이지? 그렇지? 그럼 중곡동은 광진구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뜬금없이 만약에 6이 추가로 낀다 라고 하면은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B가 모두 갖고 있을까? 만약에 6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다면? 아니겠지. 1, 3, 5는 갖고 있지만 6은 안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 오케이? 너네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랑 얘 차이야. 얘는 아까 뭐라 했냐면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냐 이거를 따질 때 쓰는 거고 얘는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어 있냐 그걸 따질 때 쓰는 거야. 오케이? 요것만 좀 잘 구별해줘. 자, 부분집합의 성질하고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 아까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였냐면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갖고 있으면은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고 했었지. 근데 공집합이라는 원소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은 항상 어떤 집합이든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공집합은 어느 집합이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A는 A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A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쳐보자. 자, 그리고 그 옆에 또 A가 1, 2, 3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원소, 얘도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A는 A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은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곡동은 광진구에 포함되어 있지. 그치? 그리고 광진구는 또 서울시에 포함되지. 그치? 그러면 중곡동은 서울시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있어. 얘 부분 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볼 거야.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게 꼭 두 개가 있어. 부분 집합을 구할 때. 첫 번째는 아까 1번에도 나와 있다시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얘 부분 집합을 써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공집합이야.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었냐? A는 A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든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 자기 자신과 공집합. 오케이? 대신 공집합은 자기 자신이 공집합이니까 두 개는 아니겠지, 걔는. 자, 어쨌든 공집합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는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집합이 있냐? 자, 얘는 원소가 빵 개인 거지, 공집합은. 자, 원소가 한 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왜? 얘가 갖고 있는 원소 1을 얘가 갖고 있잖아.
그럼 얘는 얘 부분집합이 되겠지. 또 얘도 얘 부분집합이 되겠지. 얘가 갖고 있는 원소,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도 있냐? 얘도 부분집합이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인 거. 요거. 자, 얘가 갖고 있는 원소 1, 2. 얘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다. A의 부분집합이다. 또 2, 3. 또 1, 3. 이렇게. 그래서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는 8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 너네가 다 구할 줄 알아야 돼. 얘 부분집합 다 구해봐 하면 너네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가 빵개인 거. 일단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공집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하나 다 끊는 거. 1, 2, 3, 1, 2, 3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1, 2, 1, 3, 2, 3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렇게. 만약에 얘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공집합이고 1, 2, 3, 4 1, 2, 1, 3, 1, 4, 2, 3, 2, 4, 3, 4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1, 2, 3, 1, 2, 4 뭐 2, 3, 4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1, 3, 4도 있겠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부분집합 다 구하라고 하면은 너네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서로 같은 집합은 간단해.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원소가 똑같으면 같아.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은 X바 X는 6의 약수야. 자, 그리고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 3, 6이야. 자, 그럼 A의 원소에 뭐가 있지? 집합 A의 원소 뭐뭐 있어? 1, 2, 3, 6. 6의 약수니까 1, 2, 3, 6 있을 거야. 근데 집합 B도 원소가 1, 2, 3, 6이지. 그럼 얘랑 원소가 아예 똑같지. 이럴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인 경우에는 A랑 B랑 같다. 이렇게 나타내. 그리고 A랑 B랑 같으면, 자, 얘가 갖고 있는 원소 1, 2, 3, 6을 얘가 다 갖고 있지. 그러면 A는 B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반대로 B가 갖고 있는 1, 2, 3, 6 얘가 다 갖고 있잖아. B도 A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A가 B에 포함되면서 B도 A에 포함된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집합 A와 B의 원소가 모두 같을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A랑 B랑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A가 B에 포함되면서 B도 A에 포함된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진고분 집합인데, 진고분 집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아까 우리가 부분 집합 구했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있을 때 얘 부분 집합 뭐가 있었냐? 공집합도 있었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 이렇게 8개의 부분 집합이 있었지. 이 중에서 자기 자신 빼고 다 진부분 집합이야. 오케이? 자기 자신만 빼면 돼. 이해됐니?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타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랑 B랑 같지 않을 때 얘를 진부분 집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게 결국 뭐야?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얘랑 같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자신 빼고 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부분 집합의 개수.
아까 우리가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원소가 3개일 때 몇 개가 나왔냐면 8개가 나왔어. 자, 원소가 4개인 것도 한번 해볼까? B 왜? 4개짜리 귀찮은데. 자, 일단 공집합 하나에다가 1, 2, 3, 4, 그 다음에 1, 2, 1, 3, 1, 4, 2, 3, 2, 4, 3, 4 이렇게. 요거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원소 1개짜리,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순으로 가는 거야. 3개짜리는 1, 2, 3 있을 거고 1, 2, 4 얘도 있을 거고 1, 3, 4 얘도 있을 거고 2, 3, 4 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원소 4개짜리는 자기 자신 1, 2, 3, 4 이렇게 있겠네. 자, 그럼 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넷, 다섯이니까 5에 6 하면 11, 15, 16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부분집합이 8개였고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는 부분집합이 16개야.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보면은 여기 나와있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야. 여기서 n은 원소의 개수.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2의 세제곱해서 부분집합이 8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해서 16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2의 n제곱이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 아까 내가 너네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제 있지? 네. 5번 문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부분집합에서 1이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2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3이라는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가지, 2의 세제곱이지. 이렇게 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가 각각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두 가지 해서 2의 4제곱해서 16가지. 자, 근데 그 밑에 2번 보면은 특정한 원소의 m개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m제곱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개짜리로 하자. 3개짜리 너무 스케일이 작으니까. 자, 이 4개짜리 중에서 나는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 2를 반드시 포함할 거야. 그럼 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얘, 몇 개일까? 8개야.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저기서 말한 게 뭐야? 특정한 m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했을 때 2의 n-m제곱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전체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2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건 하나가 조건이 걸려있는 거잖아. 그럼 2의 4-1제곱 하면 2의 세제곱해서 8개. 일치하지. 자, 얘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2가, 3이, 4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2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 그럼 2는 들어가야 돼. 그냥. 그럼 두 가지 해서 2의 세제곱 8개가 된다. 너네 다 경우수에서 했던 거 아니야? 결국. 이해되니? 너네 왜 그거 했잖아. 내가 맨날 했던 거. 6명 중에 청소당번 2명 뽑을 건데 누가 아파. 얘는 못 뽑아. 또는 누가 얘는 숙제를 안 했어. 내가 너는 꼭 시켜야겠어. 이거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만약에 1, 2, 3, 4, 5 집합 C가 이렇게 5개 원소를 가질 때 나는 2는 꼭 넣고 3은 안 넣고 싶어.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4개. 2는 들어가면서 3은 안 넣고 싶어. 8개가 되는 거지. 왜? 2의 원소가 5개니까 2의 5-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조건이 걸려있는 개수만큼 빼주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3번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에서 진부분집합이 뭐였냐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 제외한 거랬잖아.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이니까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여기서 하나 빼기가 하면 되겠지.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세미특강 요거는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따 문제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게.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왜 2의 n제곱이냐? 이거는 내가 설명한 거야. 아까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걸로 생각하면 돼. 자, A라는 애가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원수를 갖고 있대. 원소의 개수가 0인 부분집합. 뭐 말하는 거야? 공집합. 그치, 공집합 말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1인 부분집합. 그러면 1, 2, 3 이렇게 쓰면 되고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 1, 2, 1, 3, 2,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집합 1, 2,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그럼 2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를 짜증나게 해. 자, 집합 A가 어떻게 생겼냐면 0, 1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자, 첫 번째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포함된다. 이거 맞는 말인가? 아니야? 자, 아까 말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어. 공집합은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건 간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 이제 여기서부터 너네가 정신 차려야 돼. 2번부터 자, 이 삼지창 모양은 아까도 말했지만 너네 이거 두 개 구별을 잘해야 된다 했어. 얘랑 얘는 뭐냐면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 삼지창 얘는 원소가 집합 A에 들어가 있냐 속해 있냐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중괄호가 있다고 해서 얘를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집합이 아니야. 삼지창 모양이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이 안에 있냐는 거야. 있어? 있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여기 있네. 그치? 그래서 2번은 옳은 거야. 이해됐니? 자, 3번 0과 1 이렇게 되는 게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했어. 자, 얘는 삼지창 아니야.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지. 그러면 0, 1을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이 있다는 거야. 원소가 0이랑 1이 있어. 이 집합은 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은 집합 A가 원소 0, 1을 다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다 갖고 있어? 0, 1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서 낚시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말했지? 내용이 어렵지 않다 보니 낚시를 많이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1, 2라는 집합 얘가 A에 포함된다. 자, 얘는 어때? 자, 얘는 삼지창 아니고 집합 포함 관계에 나타내는 거지. 그럼 이 말이야. 1, 2를 갖고 있는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얘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은 즉슨 A라는 집합이 1, 2를 원소로 갖고 있냐라는 거야. 갖고 있어? 아니. 안 갖고 있어. 왜 안 갖고 있어? 1은 갖고 있는데 2가 없어. 2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얘 2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애지 그냥 2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거야. 그럼 5번 보면은
자, 얘는 삼지창 있잖아. 이렇게 생긴 원소가 집합 A에 있냐라는 거야. 있네, 여기. 그치? 그래서 5번은 옳다.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일단 너네가 이런 거 안 납히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포함 관계냐, 속해 있냐, 그거를 먼저 따져줘야 돼. 오케이? 자, A라는 애가 어제 중번이랑 이거 하는데 부등식을 다 까먹었나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집합 A, BC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X라는 애가 원소인데 그 X의 범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은 다 집합 A에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C가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된대. 자, 그럼 이걸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은 너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먼저 C부터 갈 거야.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 3이 있어.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자,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어. 됐니? 자, 그럼 C가 B에 포함된다는 건 B가 더 넓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자, 그럼 B를 여기를 A라고 잡자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잡자고. 그럼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럼 C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지?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A도 봐봐. B가 A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A는 더 넓어야 돼. 자,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포함 관계일 거지? 네. 그치? 이때 정수 A, B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B는 3과 4 사이에 있어야겠네? 네. 3이어도 될까? 3과 4 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3이어도 될까? 자, C가 B에 포함돼야 해. 네. 오케이? B가 3이어도 될까? 자, 한 명씩 물어보자. 자, 포함된다는 건 뭐야? C가 B에 포함된다는 건 C가 갖고 있는 원소를 B가 다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네. 됐지? 자, 예당 B가 3이어도 될까? 될 것 같아? 오. 자, 수민. B가 3이어도 될까? 된다? 시우. B가 3이어도 될까? 네. 된다? 오. 우성. 3이어도 될까? 안 된다 할게요. 안 된다. 3이어도 되지. 왜? 자, B가 만약에 3으로 이렇게 왔어. C는 3을 포함해, 안 해? 안 해. 아니. B는 3을 포함해, 안 해? 해. 그러니까 B가 더 넓은 거지. 네. 오케이? B는 3이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자, 우성아. 네. B가 이렇게 가다가 4까지 왔어. 4여도 될까? 네. 어? 아니.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슈. 4여도 될까? 안 되죠. 수민. 4여도 될까? 돼? 예담이도 돼? 4여도 된다? 4는 안 돼. 자, 봐봐. B가 이렇게 쭉쭉 가다가 4까지 왔어. 자, 그럼 집합 B는 4를 포함해, 안 해? 해. 근데 집합 A는 4를 포함해, 안 해? 그럼 누가 더 넓은 거야? B가 B가 더 넓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럼 A도 가보자. 다시 예담. A가 이렇게 가다가 0이 됐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수민. 0이 되면 돼? 안 돼? 돼. 오.
쉬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우성. 자, 2대1이야. 0이 되면 돼, 안 돼? 되지 않아. 돼. 오, 그럼 2대2잖아. 0이 되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아, 너네 부등식 어떻게 했냐? 도대체 시험 어떻게 봤냐? 봐봐. 자, A가 0까지 왔어. 집합 C는 0을 포함해, 안 해? 해요. 해. 네. 집합 B는 0을 포함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B가 더 넓은 게 아니잖아. 네. 오케이? 이거 큰일이네, 얘네. 자, 마이너스 1은 되겠지? 네. 둘 다 포함 안 하니까. 그래서 정수 A, B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3 이렇게 된다. 큰일인데? 어떡하지? 부등식을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대. 이거 무슨 말이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대. 무슨 말이야? B랑 A랑 같아. 그치. 집합 A랑 집합 B랑 서로 같다라는 거야. 네. 자, 근데 1번 보면은 A라는 애는 4, A-2, 7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애는 B 플러스 2, 5, 7 이렇게 돼 있어. 아, 7 있네. 근데 얘 5를 갖고 있어. 그럼 얘도 5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얘가 5겠지? 네. 그럼 A는 몇이야? 7. 그지? 자, 얘는 4를 갖고 있네? 그럼 얘도 4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4겠지. B는 몇이야? 2. 이렇게 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하고 A제곱 마이너스 2A 6 B는 A 마이너스 1, 3 플러스 2. 자, 여기 보면은 얘는 3을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3이어야겠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어야 된다. 자,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은 0. 그럼 A가 3 또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볼까? 자, 여기 A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뭐 나오니? Y. 마2. 여기 마2 있어? 아니요. 얘 아니야. 얘 아니야. A는 그러면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A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A는 일단 3인 거 나왔고 그래서 A는 3이고 자, 그럼 B 플러스 2가 여기 없는 6이어야겠지? 그러니까 B가 4. 그래요. 이거 서로 같은 두 집합은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진짜 그건 바보야, 바보. 자, 1번. 자, A가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네. 자, 1번 보면 집합 A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진부분 집합 중에서 두 원소 1, 4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물어보자. 1, 4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진부분 집합 말고 그냥 1, 4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8개야. 그럼 진부분 집합은 몇 개야? 7개야. 맞아. 왜? 이렇게 맞아. 그래서 1번은 7개야. 이거 이해되니? 원소가 5개인데 1, 4를 포함한다는 건 조건이 2개가 걸리는 거잖아. 네. 그럼 5개에서 2개 빼면 3개니까 2의 세제곱해서 8. 근데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하나 빼서 7개가 된다는 거야. 네. 자, 2번 봐봐.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 몇 개야? 네. 그치, 4개야. 왜냐면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걸렸으니까 5 빼기 3에서 2의 제곱해서 4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몇 개야? 우선 진부분 집합 몇 개야? 1, 2, 3. 자, 얘는 자, 1, 2 포함하고 5 포함하지 않으면 조건이 3개가 걸리는 거잖아. 5개 중에 3개 걸렸으니까 2개 남지. 그럼 2의 제곱해서 4개가 맞아. 부분집합 개수가. 진부분집합은 몇 개야? 3개. 수민, 진부분집합 몇 개야? 어? 15개? 아, 3개? 어? 뭐야? 아니, 부분집합이 4개라니까? 3개. 얘다. 부분집합 몇 개야? 아, 진부분집합 몇 개야? 몇 개? 3개? 4개. 답은 4개야. 야, 이상하잖아. 1번은 왜 하나 뺐는데 2번은 하나 안 빼? 왜 똑같이 4개야? 진부분집합인데? 저게 포함이 안 돼요. 그치. 진부분집합은 뭐야? 자기 자신을 빼라고 했어, 자기 자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 원소 5는 포함하지 않는데 5를 포함하지 않는데 얘가 자신이 나올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어. 이미 제외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하나를 뺄 이유가 없다고. 이미 빠져 있다고, 얘는. 자기 자신은. 그래서 만약에 2번에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는 그대로 4개라고 써야 돼. 네. 이거 잘 구별해야 된다? 응?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응. 이거 잘 구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준다고 했던 게 이 문제인데, 이거는 엄청 자주 보게 될 거야, 이 문제는. 자, A가 1, 2 이렇게 되고 B가 1, 2, 3, 4. 그런데 A가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되는데, 자, 그럼 이거는 A가 1, 2라고 했으니까 1, 2가 X에 포함되고 이 X는 또 1, 2, 3, 4에 포함된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X라는 집합의 원소에 5 들어가도 돼? 안 돼. 무조건 1, 2, 3, 4 이 4개 중 4개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뭐 1, 2, 3 이렇게도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1, 2, 3, 4로만 돼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X 가능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일단 여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원소가 뭔 소리지? 원소가 4개밖에 없으니까 2의 4제곱해서 16개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1, 2는 얘한테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X라는 애는 1,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이 1, 2, 3, 4, 4개 중에서 이제 부분집합을 꾸려야 되는데 1, 2는 반드시 포함하면 돼. 그럼 우리 아까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원소가 4개 있는데 2개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이 상황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2의 4 마이너스 2제곱 해서 2의 제곱해서 4개가 된다. 이해되니? 네. 어쨌든 5, 6, 7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1, 2, 3, 4로만 되어 있어서 최대가 2의 4제곱 16개인데 문제는 뭐야? 1, 2를 반드시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4 마이너스 2제곱해서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2의 원소의 개수에서 2의 원소의 개수 뺀 다음에 2의 거듭 제곱해버리면 끝이야. 오케이? 이해되니? 네. 오늘도 좀 빡세게 나가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나 다 안 나갈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반만 나갈까 해. 일단 고생했어.